꿀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갓쉰동 하늘의 아들 1장 부처님께 빈 아들. 옛날 아주 오래된 고구려 땅에 연국회라는 이름의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기와 지붕이 번듯한 집이었고 고구려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였지요. 하지만 연국회 부부에게는 한 가지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보, 오늘도 부처님께 기도하러 갑시다. 우리도 대문 앞에서 아이들 제잘거리는 소리 들어보고 싶소. 그래요. 어젯밤에도 꿈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지 뭡니까? 그날도 두 사람은 사뿐히 신발을 신고 절로 향했습니다. 절 앞의 나무에는 형형색색의 소원 종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연못 속 물고기들은 부부의 발소리에 놀라 헤엄을 쳤습니다. 부부는 부처님 상 앞에 앉아 절을 하고 향을 피우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 저희에게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사내 아이건 계집 아이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정직하고 따뜻한 아이로만 자라면 저희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기를 몇 번. 연국회는 어느 날 부인의 손을 꼭 붙잡고 마당을 돌았습니다. 여보, 내 몸이 좀 이상해요. 혹시 정말 그날이 온 걸까요? 정말요? 내일 당장 의원을 불러봅시다. 이윽고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인께서 아이를 가지셨습니다. 심장 소리도 튼튼하구만요.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 그날 밤 연국회는 조용히 뜰에 나가 하늘을 우러러 절을 올렸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해 연국회 부부의 나이 50살이 되던 해 봄, 마침내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눈을 크게 떴고 힘차게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하늘까지 울리는 듯 했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갓쉰동이라 하자. 이제 막 세상에 갓쉰이가 아니냐. 그래요. 이제 우리 집에도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군요. 갓쉰동은 하루하루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눈매는 반짝이고 입은 도톰하며 다부진 팔다리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말을 배우는 속도가 빨랐고 글자를 가르치면 단박에 외우곤 했지요. 이 아이는 어쩜 이리도 영특할까요? 하늘이 내려준 아이니 그런가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갓쉰동이 7살이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갓쉰동은 집 뒤뜰에서 나뭇잎배를 접어 물가에 띄우며
놀고 있었지요. 그때 어디선가 사박사박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도포를 입고 흰 수염을 잘랑이며 걷는 노승 한 분이 흰 수염을 잘랑이며 걷는 노승 한 분이 조용히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노승은 갓신동을 한참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깝구나. 정녕 아깝구나. 마침 뜰로 나오는 길이던 연국회는 노승의 탄식 소리에 고개를 갸웃하며 다가갔습니다. 스님, 어찌하여 저희 아이를 보고 한숨을 쉬십니까? 노승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팔자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릴 사람이요. 그러나 노승은 눈을 들어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명이 짧습니다. 15도 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날 팔자이니 아깝고 아까울 뿐이요. 이 말을 들은 연국회 부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럼 스님,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아이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지요. 단 한 가지. 이 아이가 15살까지 부모 곁을 떠나 외롭게 살아야 합니다. 집을 그리워하며 견뎌야 애군을 비껴갈 수 있지요. 그날 밤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디 아이가 오래오래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연국회는 하인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사람 드문 산골로 데려가 주게. 아무도 모르는 곳이어야 하네. 아이 등에 갓신동이라 새겨놓고 언젠가 찾을 수 있게 표식도 남겨주게. 갓신동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멀고 먼 산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활짝 웃으며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버지, 우리 소풍 가요? 그래, 소풍이지, 우리 아들. 강원도 인제의 깊은 골짜기, 물 맑고 나무 우거진 곳, 그곳에 다다르자 연국회는 조용히 아이를 안쳤습니다. 아이가 잠든 틈을 타 옷을 벗기고 등에 작은 칼로 갓신동 세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리곤 조용히 뒷걸음질 쳐 눈물 가득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살아다오, 우리 아들. 이 아비가 반드시 찾으러 오마. 그날 밤 인제의 또 다른 집에서는 이상한 꿈이 펼쳐졌습니다. 유씨라는 집안 어른은 꿈속에서 커다란 황룡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았지요. 이게 무슨 꿈이람? 우물가에서 황룡이 하늘로 날아올라? 놀라서 잠에서 깬 유씨는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이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돌우물에 기대어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씨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아이 어디서 온 걸까? 하늘이 보낸 아이인가? 그 아이가 바로 가신동이었습니다. 2장 두매의 산골의 퉁소 소리. 유씨는 아이를 조심스레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집 우물가에 이 아이가 있었소. 세상에, 이런 고운 얼굴을 가진 아이가 어디 있을까? 그날 이후 가신동은 유씨 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씨는 하늘이 보낸 아이라며 고이 키우기보다 머슴살이를 시켰지요.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으니 이 아이가 집안일을 도우면 좋겠지요. 그리하여 가신동은 날마다 새벽이면 일어나서 물 길어 나르고 마당을 쓸고 들판에 나가 김을 맸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말없이 일했지요. 그런데도 그는 짜증을 내거나 투덜대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조금씩 더 익숙해지고 일손이 빨라졌습니다. 얘야, 네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요. 그냥 늘 그렇게 불러주는 대로 대답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등에 뭐라 쓰여 있더라. 가신동이라고 적혀 있었지.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 아이를 가신동이라 불렀습니다. 가신동은 일을 하며 마음 한쪽이 늘 허전했습니다. 왜 자신은 여기 있는지, 진짜 부모는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여름 볕이 뉘엿뉘엿 지는 무렵 가신동은 뒷산으로 나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풀숲을 헤치며 올라가는데 멀리서 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훨훨 픽 피오. 청한 퉁소 소리였습니다. 마치 바람이 부는 산자락에서 새가 노래하듯 들려왔지요. 가신동은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숲 깊은 곳, 커다란 바위 아래에 앉아있는 백발의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은 채 퉁소를 불고 있었고 그의 곁엔 낡은 지팡이 하나와 말린 곶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신동은 조심스레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혼자 계신가요? 노인은 퉁소를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허허, 너였구나. 드디어 왔구나, 가신동. 저를 아세요? 노인은 눈을 반쯤 감고 가신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얼굴엔 하늘에서 내린 빛이 있으니 어찌 모를 소냐. 가신동은 어리둥절했지만 노인의 눈빛이 무척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살 텐가? 사내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났으면 뜻을 세우고 이름을 남겨야지. 하지만 저는 글도 모르고 집안도 없어요. 그것이 무슨 대수냐?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느니라. 그날부터 갓신동은 매일 나무를 지고 내려오기 전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갓신동에게 글을 가르치고 검술과 활쏘기, 지혜와 도리를 하나하나 알려주었지요. 갓신동은 노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그 누구보다 빠르고 또렷했습니다. 눈빛은 날로 맑아졌고 글은 줄줄 읽고 활은 10발을 쏘면 9발이 관역에 박혔습니다. 허허, 내가 너 같은 아이를 이 나이에 또 만날 줄이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공부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갓신동은 나무를 하러 가지 못한 채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무를 하나도 못했는데 집에 가면 꾸중을 들을 텐데. 서둘러 지게를 세워둔 곳으로 달려간 갓신동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게 위에 나무가 이미 한 짐이나 쌓여 있었던 것이지요. 이건 누가?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은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기만 하면 늘 지게에는 누군가가 나무를 대신 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선생님이신가? 갓신동은 감사한 마음을 가슴속 깊이 간직한 채 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성장해 갔지요. 한편 유씨 집에는 딸이 셋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치를 좋아하고 둘째는 수다쟁이였으며 셋째 연화는 무척이나 마음이 고운 아이였습니다. 연화는 늘 조용히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병든 닭에게 쌀알을 골라주곤 했지요. 갓신동은 처음엔 연화가 말을 걸면 얼굴이 빨개지곤 했답니다. 쉰동 오라버니, 저기 꽃봉오리가 보이시죠? 내일쯤 활짝 필 거예요. 정말요? 두 사람은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어색하게 웃으며 등을 돌렸지만 차츰 마음을 열었습니다. 연화는 갓신동이 허리띠가 해지면 몰래 바느질에 꿰매주었고 갓신동은 연화가 정원에 내놓은 꽃병이 기울어지면 살며시 바로 세워두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속엔 말은 없지만 작은 봄 한 송이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지요. 3장 떠나는 갓신동, 연화의 눈물. 갓신동은 이따금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산 너머 세상이 궁금했기 때문이지요. 노인의 가르침으로 글을 읽고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된 뒤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꾸만 무엇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머슴살이도 나쁘지 않았고 유씨 집안도 그를 아끼긴 했지만 어디론가 향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저기 선생님, 갓신동은 퉁소 노인을 찾아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 떠나려 합니다. 세상엔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노인은 퉁소를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되었구나. 고맙습니다.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건 스승님 덕분입니다. 노인은 말없이 곶감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나의 마지막 선물이다. 길에서 힘들 땐 이 곶감을 꺼내어 보거라. 먹지 말고 보기만 해도 된다. 가신동은 고개를 숙여 받았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조용히 마당을 덮고 있던 시간, 연하는 마루에 혼자 앉아 있다가 작은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신동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조심 안채 쪽으로 다가와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연화, 나 떠납니다. 연화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신동의 눈빛이 며칠 전부터 달라졌다는 걸. 그는 더 이상 집안일에 매이지 않고 멀리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걸 받으세요. 연하는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물려주신 폐물이에요. 오라버니 이걸 가지고 가서 여비로 쓰세요. 연화, 난 말만 해도 고마운데 말하지 말고 그냥 꼭 받아주세요. 저는 그저 오라버니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신동은 그 자리에서 보자기를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당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깊이 이어졌지요. 다음 날 해가 뜨기도 전 가신동은 집을 떠났습니다. 유씨는 어렴풋이 이를 알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보낸 아이는 하늘 아래로 가야지요. 가신동의 발걸음은 북녘을 향했습니다. 그곳엔 지금 고구려를 위협하는 낯선 나라 달달국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구려의 국경 근처 마을들은 벌써부터 달달국 군사의 출몰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불안한 눈빛은 가신동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지요. 무작정 칼을 드는 것보다 저들이 어떻게 사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 가신동은 스스로 달달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복식도 다르고 풍습도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 손짓 발짓으로 음식값을 흥정했고, 밤이 되면 헛간이나 돌담 아래서 쪼그려 자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정체 모를 향신료가 잔뜩 들어간 수프를 마시고 하루 종일 배를 부여잡고 앓았고, 어느 날은 길바닥에서 가짜 점쟁이에게 속아 가진 동전까지 털린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가신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장터에서 짐꾼으로 일하며 사람들과 말 섞는 법을 배웠고, 밤에는 촛불을 켜고 달달국 글자를 익혔습니다. 이건 군사라는 글자, 그리고 이건 무기창고. 가신동은 마치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듯 새로운 지식을 빨아들였습니다. 문물은 물론
달달국의 병법, 지도, 지형, 그리고 군사들의 습성까지 빠짐없이 머릿속에 새겨 넣었지요. 그러나 외로운 밤이면 어김없이 연화가 떠올랐습니다. 장터 한 구석을 정리하다 꽃잎 하나가 어깨 위에 내려앉으면 그녀의 고운 손이 꽃을 가꾸던 모습이 생각났고, 달빛이 맑은 날이면 그녀가 조용히 내어준 따뜻한 숭늉 한 잔이 떠올랐습니다. 연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는 곶감이 든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곶감을 꺼내어 바라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고, 꼭 누군가 그의 등을 토닥여주는 기분이 들었지요. 그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갓신동은 이제 달달국 말은 물론 그들의 복식과 예법,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달달촌의 지혜로운 동이라고 불렀고, 아이들은 그가 알려주는 그림과 이야기 속 병법을 따라하며 놀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한결같았습니다. 고구려를 잊지 않았고 연화를 잊지 않았으며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퉁소 소리를 따라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물론 소리는 없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어릴 적 그 노인이 들려주던 그 멜로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발걸음은 단단해졌습니다. 갓신동은 어느새 지혜와 의연함을 갖춘 지도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4장 고국으로 돌아온 영웅. 바람은 여전히 북쪽에서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갓신동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달달국에서 머물며 익힌 문물과 병법, 그 긴 세월의 풍상은 갓신동의 눈빛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이제 돌아갈 때다. 내 뿌리가 있는 곳 고구려로. 그는 가장 먼저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던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인제의 두매산골, 자신이 처음으로 잠이 들었던 그 우물가 마을이었지요. 햇살에 반짝이는 물줄기, 바람에 출렁이는 나무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퉁소 같기도 한 바람소리. 갓신동은 조심스레 유씨 집 앞에 섰습니다. 담벼락 너머에서 들려오는 다구는 소리, 지게지는 소리, 모두 그리운 것이었습니다. 누구시오? 안채에서 문을 열고 나온 이는 이제 머리에 서리가 내린 유씨 어르신이었습니다. 혹시 갓신동이냐? 갓신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르신, 저 돌아왔습니다. 유씨는 말없이 갓신동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몇 년 만이냐? 너 정말 어른이 다 되었구나. 그때
마루 안에서 한 여인이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조용히 한 걸음, 두 걸음 나왔습니다. 갓신동은 그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은 이미 말하고 있었지요. 연화, 잘 있었지요? 네, 오라버니도 잘 지내셨죠? 그날 저녁, 유씨 집에는 오래간만에 등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갓신동의 귀향을 반겼고 연화는 말없이 따뜻한 국과 밥을 내어왔습니다. 며칠 뒤 유씨는 조용히 연화를 불러 말했습니다. 연화야, 너희 둘 이미 마음이 다 정해진 것 아니냐? 우리 집은 더 바랄 것도 없다. 혼례를 치르자꾸나. 그리하여 인제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연화는 예쁜 연분홍 저고리에 연보라 치마를 곱게 입었고 갓신동은 단정한 상투에 푸른 도포를 걸쳤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부를 두고 말했습니다. 둘이 참 잘 어울린다지? 눈빛이 닮았대요. 그러게요. 서로를 오래 기다린 눈빛이랄까. 갓신동은 혼례를 마친 뒤 유씨 어르신에게 자신이 버려졌던 사연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어릴 적 등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하셨지요? 그래, 그렇다. 등짝에 갓신동이라고 칼로 음각이 새겨져 있었지. 그 말을 들은 갓신동은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제 이름을 찾아주신 분들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는 연화와 함께 다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예전엔 홀로 떠났던 길이었지만 이번엔 연화의 손이 따뜻하게 함께했지요. 갓신동은 고구려의 수도로 향했습니다. 조정에 머무는 대신들과 기록관들을 찾아가 자신의 등에 새겨진 글자와 출생의 단서를 하나하나 맞추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전 강건한 선비였던 연국회의 이름을 가진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연국회 선생님이신가요? 그래, 자넨 누구인가? 갓신동은 조심스레 등에서 옷을 벗어 글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등에 새겨진 이름입니다. 연국회는 눈을 크게 뜨고 떨리는 손으로 손자국처럼 남아있는 글자를 어루만졌습니다. 갓신동, 내 아들아. 그들은 말없이 끌어안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잃었던 피부치를 되찾은 감격에 연국회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 위로 눈물이 흘렀고 갓신동 역시 고요히 떨리는 눈동자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갓신동은 다시 연씨 가문의 아들로 조정에 청거되었습니다. 그의 언변은 뛰어났고 달달국에서 익힌 병법과 문물,
말과 풍속은 많은 대신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젊은이 병사 배치도 한 번에 그려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달달국의 군마 숫자와 진군 방식까지 모두 꿰고 있다니 이거 장군감이요. 갓신동은 전쟁을 꺼내기보다 먼저 백성을 위한 물자 운용과 농지 정비에 힘을 썼습니다. 무기보다 고르지 못한 쌀독이 백성의 등을 먼저 굽힌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날마다 조정 대신들과 밤늦도록 토론했고 백성들의 고충을 들으며 수레를 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직접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백성 가까운 젊은 재상, 검보다 붓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라 칭했습니다. 그의 곁엔 언제나 조용히 따라 걸으며 묵묵히 말동무가 되어주는 연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한 성정으로 차를 따라 올리고 조용히 갓신동의 말을 들어주었지요. 사람들은 그들을 두고 말했습니다. 나라를 바꾸는 건 큰 장군이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하늘이 내려야지요. 5장 하늘을 울린 퉁소. 고구려 조정에 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달달국의 군사들이 서쪽 국경을 따라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첩자들이 들려온 소식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달달국의 대군이 국경을 넘으려 합니다. 말이 1000필, 화살이 10,000개, 병사는 50,000이라 하옵니다. 조정은 술렁였고 백성들은 불안해하며 창문마다 종이창을 덧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정의 모든 시선은 하나의 이름으로 향했습니다. 갓신동을 불러라. 지금은 그가 필요할 때다. 갓신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성들이 떨고 있다면 내가 나설 때입니다. 그는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병기 창고를 열어주십시오. 제가 설계한 무기 도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 훈련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기는 손에 익을수록 강해지니 힘만으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병령에는 다시 북소리가 울렸고 들판에는 갓신동의 지시 아래 병사들이 줄을 맞추어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창은 더 가볍게, 방패는 더 넓게, 기병은 바람처럼 달리고 보병은 나무처럼 서 있었습니다. 갓신동은 직접 진지를 돌아다녔고 어린 병사의 허리띠도 고쳐 묶어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라를 지키는 씨앗이다. 절대 뿌리채 뽑히지 말거라. 그리고 드디어 전쟁의 날이 밝았습니다. 갓신동은 전장의 맨 앞에 섰습니다. 갑옷은 간결했고 깃발에는 달달국에서 익힌 붓글씨로 쓴 하늘의 뜻이 쓰여 있었습니다. 전쟁은 길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갓신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달국의 병법을 꿰뚫고 있었고 말 한마디로 진영을 바꾸고 깃발 하나로
바람을 갈랐습니다. 이쪽 계곡으로 병사를 유인하라. 그리고 뒤편에서 활을 쏘게 하라. 저 고개를 넘는 자는 반드시 잡히도록 하라. 그의 명령은 명확했고 병사들은 단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구려의 깃발이 달달국 본진 위에 높이 펄럭이게 되었습니다. 성 위에서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이겼다! 가신동 장군님이 이기셨다! 백성들은 마을 어귀마다 북을 치고 아이들은 꽃잎을 뿌렸습니다. 어머니들은 장독대 위에 고봉밥을 올려두고 아버지들은 논두렁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마루 끝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돌아오는구나. 승전한 날 조정은 가신동을 큰 상으로 지하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가신동은 말했습니다. 상보다 필요한 건 백성을 위한 평화입니다. 전쟁 없는 밥상과 웃음소리가 제게는 가장 큰 상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인제를 찾았습니다. 뒷산 그 바위 아래 어린 시절 매일 오르던 길. 거기서 가신동은 조심스럽게 입에 퉁소를 올렸습니다. 픽, 피오. 맑고도 서글픈 멜로디가 골짜기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어릴 적 퉁소를 불어주던 백발 노인은 이제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만 바람결에 그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스승님, 듣고 계시지요?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두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퉁소를 불다가 마지막엔 하늘을 향해 웃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 퉁소 소리는 마치 하늘도 귀를 기울이는 듯 맑고 깊었습니다. 그 후로 가신동은 벼슬에 머무르지 않고 백성들 곁을 자주 찾았습니다. 곡식 창고의 문을 열어 백성에게 나누고 병든 이들의 집을 찾아 뜨끈한 죽 한 그릇씩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장군님, 또 오셨습니까? 예, 이번엔 연하가 담근 누룽지 떡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연하는 언제나 그의 곁에서 묵묵히 웃으며 들꽃을 주워다 병에 꽂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절은 수없이 바뀌었지만 인제 골짜기에서는 퉁소 소리가 다시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 논에서 풍겨오는 변내음,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한가운데에는 백성을 위해 오늘도 걷는 가신동과 그와 함께 걷는 연하의 따뜻한 그림자가 있었지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가신동 이야기 정말 멋졌죠? 가신동은 머슴살이에서 시작해 세상을 배우고 전쟁을 이기고 결국 백성의 마음까지 지켜낸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뿐일까요? 아니랍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가신동은 실제로 우리 역사 속 인물이에요.
누구냐고요? 바로 고구려의 명장 연개소문 장군님이랍니다. 이야기 속 영국회는 바로 연개소문의 아버지 연태조를 가리키고요. 갓신동이라는 이름은 연개소문의 어린 시절 이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요, 강원도 인제군에서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갓신동이 자랐대요. 여기 우물가에 누워있던 아이가 갓신동이었대. 이런 말들이 어르신들 사이에서 오고 가지요. 그리고요, 이 이야기를 처음 책으로 밝혀낸 분도 계세요.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시죠. 그분은 만주 땅을 돌며 오래된 문헌 갓신동전을 찾아냈고 그 속 이야기가 바로 연개소문의 성장기라는 것을 알아내셨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조선상고사라는 책 속에 고이 담겨 있지요.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끝이에요. 여러분 마음에도 조용히 퉁소 하나 울리듯 이 이야기가 오래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